안녕하십니까. 충심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국 전 교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제학 박사 이승철 교수님을 모시고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 오늘 또 비도 오는데. 네네네. 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용은 좀 많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체육학에서 그 경영 조직을 전공한 입장에서 사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형법학 교수라고 알고 있으면서 아주 그 전문적으로 어떤 그 정치 일선에서 활동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정치 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어떻게 그 생활을 해오면서 또 교수 생활에는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사회 활동에 이렇게 크게 활동한 건 무엇이었는지 저는 뭐 조금만 알지 그 전체 이렇게 조금 깊이는 모르거든요. 또 이 교수님도 뭐 그 사람만 생각하고 계셨던 그렇죠. 거 아니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인들하고 주고받고 해서 알았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말씀 주시면 보통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제 뭐 지금 나이가 얼마냐 그러다 보면 뭐 생년월일 묻게 되고 뭐 출생지가 어디냐 뭐 그 사람의 학력은 뭐냐 뭐 그 사람의 경력은 뭐고 지금 교수라고 했으니까 세부 전공이 뭐냐 뭐 또 가족상은 어떠냐 대개들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들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뭐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기억나는 대로 네네. 또 우리 시청자가 듣기 편한 대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네네. 이 조국 교수, 전 교수죠. 지금 이제 해임된 파면됐다가 이제 최근에 해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제 파면하고 해임하고는 퇴직금을 다 받느냐 반만 받느냐 이런 것인데, 파면이면 하나도 못 받아요. 반만 받거나. 근데 이제 해임이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조국 그 교수를 봐준 것은 아니고 뭐 행정 재판을 청구했겠죠. 뭐 소송을 하든 아니면 뭘 했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조국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네요. 이 양반이 한 거를 쭉 보면 자기나 자기 가족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소송을 해서 다 이겼어요. 개인적으로 뭐 명예훼손이 됐든 허위사실 유포든 뭐 다 해가지고 돈도 받고 또 사과도 받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있는 사실만,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것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 했다가 괜히 우리 그 부총장님이나 제가 또 소송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얘들은 그런데 아주 아주 전문이니까. 왜냐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아닌데 네네. 저놈기다. 네네네. 저는 아니지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제 법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하니까 우습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러려고 합니다. 조국이라는 분에 대해서,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보다 편한 대로 나이가 하세요. 조국이란 사람의 생년월일이 옛날에는 63년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조국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65년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 대표 뽑는 것에 이제 자기가 직접 올린 거에 보면 1965년생으로 실제로 올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만
59세라는 것이죠.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와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습니다. 학력은 이제 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서울대 석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UC 버클리,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이라고 이제 자기는 얘기하는 거죠. 최종 학위가? 최종 학위가 박사학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 과정도 수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료. 네네네. 그 전공 과목은 형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형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소송에 가면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법은 이론의 주로, 형사소송법은 실무에 관한 얘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형법을 했으니까 형사소송법도 잘 알겠죠. 쌍둥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경력을 보면 참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8년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이라고 하는데 거기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석사장교 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서도 석사장교 시험을 봐서 석사장교로 6개월 만에. 그게 노태우 아닙니까? 전두환 때 만든 걸로 돼 있죠. 뭐 전두환 노태우. 네, 뭐 전두환 때 하여튼 뭐 했고 노태우 때 이제 실시가 된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노태우 아들도. 네, 전두환 아들이나 노태우 아들이나 다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둘이 친구니까 뭐 결혼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여튼. 네네, 하여튼 뭐 석사장교여서 그걸 뭐 누가 질문하니까 그거 나는 뭐 제도에 따라서 한 것이지 내가 그거 뭐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내가 했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그게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말하기 달람이죠. 그럼요. 1990년에 석사장교로 이제 군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군대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제 얘기 속에 네네, 나온 얘기겠지. 네, 군대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전임 강사, 지금으로 치면 조교수이죠. 1992년에 했고요. 그 당시엔 뭐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네네네. 네 단계로 거쳐야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전임 강사가 없으니까요. 네. 조교수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조교수가 전임 강사 기간만큼 더 하는 거. 그 제도지. 네네. 지금은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이제 하나가 줄은 거죠. 전임 강사가 없어졌으니까. 전임. 네네네. 그리고 참 희한하게 현직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3년에 구속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 강사일 때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그게 뭐냐면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산호맹 산하의 그 단체에서 이론적인 것을 뭐 제공했다. 뭐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실형을 살아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되고 다음 해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뭐 형이 확정됐다, 즉 집행유예로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이 밝힌 자기 이제 선거 홍보에도 보면 전과 1범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이런 건 밝히진 않았는데 전과 1범인데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죄명이 그렇게 나왔나? 그럼요. 저도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다.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조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또 온 다음에 2001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받고 2004년에 부교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교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제가 몇 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네네네. 들은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울산 대학에서부터 처음에 울산대학에서 한 시작했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국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월급을 2번 타먹었다는 얘기는 뭐지? 그게 이제 제가 날짜를 적어 왔는데, 그럼 이따 이 뒷변에서 얘기해 주시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울산대학교 조교수가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국대학교의 근무를 보면 2003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돼 있으니까 예. 거기 2개월이 겹쳐요. 2000년 04월부터 까지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서는 3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같은 해. 그러니까 울산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 2월 그 다음에 뭐 2월까지 4월까지로 돼 있어요. 4월. 아, 4월까지로 울산대학교 근무한 걸로 돼 그럼 있는데 동국대학은 3월부터요. 그러니까 3월, 4월을 아. 같이 한 게 된다 이거죠. 3, 4월. 그러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참 기술도 좋으네.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요. 이 교수님의 교수 더 먼저 시작했잖아. 저는 88년부터 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어수룩해도 교수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전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표를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에서 조교수하고 동국대학교에 3월에 발령 받으려면 최소한 2월에는 사표를 냈어야죠. 우리 같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다 쏘볼 수 있어. 근데 어디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 들어서 번도 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A라는 대학에서 있다가 거기 뭐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갔어. 근데 이쪽 것도 이쪽 것 두 가지 월급 다 받을 용기 있어요? 신경도 안 쓰죠. 신경 쓰면 나쁜 놈이니까. 되지도 않는 일이. 네네네. 그리고 예. 그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사직서를 내야 임용이 돼요. 사직서도 안 냈는데 임용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서 이적 동의서를 택도 없죠. 저쪽 총장이 이적 동의서를 써줘야 이쪽에서 그럼요. 이적을 받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두 달이 겹쳐요. 양심불량이네. 그렇고요.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거기에 혁신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요. 2019년부터 2019년에 3개월 동안 8, 9, 10 3개월 동안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엄청난 논란으로 언제부터 논란이 생겼냐면 바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고 하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이제 그만둬서 몇 번째 아주 짧은 기간.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국 장관이 한 달밖에 못 되잖아요.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어요? 네, 3개월 했네.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뭐 북커센터 하고 다니더니 2004년 2월에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강연회를 열면 거기 사회자로 이제 자기가 이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3월에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신당이라는 것이 조국이란 이름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혁자는 없죠.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 뭐 그게 조국이라는 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이니까, 그러니까 홈랜드라는 조국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인간, 조국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했던 모양인데 전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조국 혁신당이 사당이라는 증거이겠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는데 뭐 자기는 제7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현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규합하고 거기 선봉에 서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대충 이 사람의 이제 경력입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 동양대에서 교수를 했던 지금 이제 해임이 됐죠. 파면이 됐죠.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파면을 됐는데 정경심 전 교수, 예. 서울대 캠퍼스 시티라고 하네요. 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딸 조민이 있고 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이름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조원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아들, 딸, 부인, 본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게 이제 가족 관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국에 관한 이제 대충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양력이 어떻고 뭐 생년월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신분 명세를 이제 밝혀드린 것이죠. 다른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 주제가 네. 조국 누구냐 그는 그랬으니까 누구냐 하니까는 해야죠. 뭐 이충무공이 누구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언제 태어나서 뭐 어떻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뭐 두 분이 알고 싶어도 그 두 분이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걸 그 알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설명해 주면 네네네.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서 확인하셨겠죠. 알고 워낙 가셨을 워낙 테지만 많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제 그걸 좀 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하려니까 네. 결국은 뭐 이론적 배경이죠. 네, 우리가 네. 얘기하는 네, 거로 네. 봐서는 그러면은 이 이제 조국이 그대로 그저 뭐 교수로서 평범하게 이런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런 가족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뭐 교수가 됐고 또 교수가 되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지도하고 뭐 이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일 하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이슈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오다 가다 들은 얘기 있으시면 네. 이걸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많이 추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데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게 뻔하니까요.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추려서 이 조국이란 사람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강남 좌파의 아이콘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어요. 강남이라는 거 뭐냐면 부유하다라는 뜻이죠. 좌파다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국은 50억 이상의 자산가예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50억 이상을 신고했더라고요. 재판하면서 다 그 돈 안 썼나?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뭐 그렇죠. 변호사 안 썼을 수도 있고 뭐 조국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무료 변론을 해줬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유치하네. 아니 근데 그 양반은 뭐만 하면 돈을 잘 벌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뭐 후원 계좌도 열고 그랬으면 돈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뭐 할 수 없지만 딸도 그 후원 계좌 열어서 돈 많이 번다면요. 아니 거기는 이상하다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 부자들은 쓰는 걸 좀 깐깐하게 써야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깐깐하게 쓰나 보죠. 뭐. 어쨌든 강남 좌파라고 알려져 있듯이 50억 이상의 재산가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 자유주의. 본인은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회 자유주의 그다음에 진보주의를 옹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실제로 산호맹에도 그다음에 그 산하 단체에도 한 걸 보면 상당히 그 좌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걸로 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그 서울대 다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잘생겨서. 잠깐만요. 네. 그렇게 생기면 잘생긴 거예요? 저는 그 생긴 거에 우리들 그 뭐 이 저장님이 지금 조국 그 사람보다 훨씬 이제 연세도 위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네. 조국같이 생긴 사람들
더러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여기 할 얘기는 아, 아니지만 꼭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우리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저도 지나가면서 농담 삼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서울대 82학번에서 남자로서 잘생겼다라는 1번이 조국이었대요. 그리고 여자로서 정말 예쁘게 생겼다 한 사람이 나경원 씨래요. 두 사람이 82학번 동기예요. 아, 82학번 동기들이 법학과도 여러 명이 있지만은 다른 동기들도 보면 유시민 씨도 82학번이에요. 서울대. 유시민이 나이는 유시민이가 더 많지 않나? 나이는 2살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기가 누구냐면 진중권 씨도 동기예요. 82학번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학과에서 얼짱 남자는 조국, 얼짱 여자는 나경원 씨였다고 해요. 그 시대는 그렇게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가 먼저 대시를 해서 결혼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은데 학년이 2학년 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또 한 학년 아니면 2학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년인데 2학년이라고 그랬다면 너 사기쳤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한 학년 미친 또는 사람들이. 한 학년 또는 2학년 위인데 정경심 씨가 조국에게 가서 먼저 만나자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쭉 자료를 보니까 뭐 이것도 저도 어디서 본 거니까 뭐 저는 자신 있게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자신 있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느냐? 언행불일치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요. 언행불일치의 아이콘.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말로는 공정, 정의,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이게 잘 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겠다. 자기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쏟았는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진 걸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행불일치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이슈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또 다른 것은 법을 한 사람이잖아요. 법학자면 자기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거기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 실형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 있죠. 그런데 2심에서 확정이 돼서 대법원으로 갈 때는 2심까지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떠나서 사실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거죠. 대법원에 갔을 때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말았냐 하는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무죄가 날 또는 파기가 환송될 그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알 거예요. 아하, 1심에서 2심에서 똑같이 징역 2년의 실형에 실형형에 6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내가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양형이 바뀔 일도 전혀 없고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할 일도 전혀 없다. 라고 했으면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국 씨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송을 하고 제소를 하고 뭘 해서 다 그 법적인 판단을 받게 했던 사람이 자기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정치 검찰에서 탄압받으면 법원에서 실형을 때리나요? 징역 2년을 때려요? 검찰은 이런 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세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판부, 즉 판사는
검찰이 한 범죄 사실을 놓고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서 얼마를 때리는 거잖아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법을 내려야 된다. 그게 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씨가 형법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죄형 법정주의를 모를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판사가 자기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걸 전부 다 검찰 독재의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무지 법학자인지 정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랬느냐? 정치에 조금도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민정수석 할 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얼마나 웃기느냐? 언론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검찰 독재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법 제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겠다라고 그래서 나온 게 조국 신당이에요. 남들이 그래요. 저게 뭐지? 아니, 죄는 뭐에 따라 치러야 되느냐? 법에 의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 도대체 심판을 누가 내려요, 그러면? 자,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보니까 국민참여심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판사가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형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한대요. 그게 주로 어떤 거냐면 학대, 성 관련 범죄 이런 거에 주로 한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학대했나? 성관계 비리가 있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자기는 국회를 정당을 차려서 비례대표로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압도적 1위를 해달래요. 비례대표 신당이라는 거는 비례대표를 뽑는 그 신당이라는 것은 무조건 1번을 누굴 해야 되느냐? 여성을 해야 됩니다. 남성은 1번을 못 받아요. 13579 10명이라고 했을 때 13579는 상관이 없어요. 13579가 여자.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하기 나름이죠. 뭐 1번은 무조건 여자를 둬야 돼요. 그것만이에요. 그리고 2번이 누구냐? 조국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10번, 15번 이렇게 해야죠. 근데 뭘 생각하고 있느냐? 옛날엔 그랬어. 자기가 2번을 받아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범죄자는 당선 무효형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제는 뭐냐? 자기 뒷순위에게 넘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내 밑에 쭉 놔두면 결국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바타를 하나 갖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사기꾼 아니면 뭡니까 이게? 하나만. 네. 지금 이제 저도 뭐 이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봤고 또 우리 교수님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법학 중에 그 형법이라는 전공을 가지고 해주셨고 우리 이제 그 이 교수님께서는 경제학 중에서 재정학을 하시면서 이제 30년 이상을 학생을 지도하면서 왔고 교원이 그러니까는 교사나 교수가 해야 될 일들은 그래도 몇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공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이 교수님이나 제가 살아온 방법하고는 달라요. 교수는 같은 교수인데 전공은 물론 달라. 그러다 보면 그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살아오는 것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더 이제 보충으로 이제 기억난 대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1편은 지금 이번에 그 질문해 주시는 것 하나로 이제 그
네네네. 갔다가 이제 또 네네네. 2편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네네네. 해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법무부 장관 그 지명시에 이 조국 교수 그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 실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했었을 때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보고 법무부는 행정부 소관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부니까 그 행정부 검찰의 그 우위 그 상사 역할을 그 관리하는 부서는 법무부죠. 법무부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그 뭡니까 청문회 이제 임하게 됐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 뭐라고 제안 뭐죠 추천한다고 그러나, 추천은 그 제가 이제 국무총리가 원래 추천하게 돼 있거든. 네네 돼 있는데 네. 그 민정수석으로 처음에 있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게 조국 씨를 추천한 사람은 유시민 씨래요. 유시민 씨가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했구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는데 조국 씨를 민정수석에 처음으로 소개를 한 사람이 유시민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재인이한테 네, 그 민정수석으로 소개했다. 정부에 소개한 사람은 유시민이라고 유시민이다. 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걸 뭐 1년이고 얼마고 하다가 이제 그 저기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법률상으로는 장관 제청은 제안인가 제청이라고 해야 돼. 제청이죠, 제청. 그거는 이제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건 형식이고요. 그러고서 대통령 마음이죠, 뭐. 예, 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절차상으로는. 예, 네네. 형식으로는 그렇게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고서 이제 일단 했어, 제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청문회를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품, 자격이 있나 하는 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청문회를 하게 되죠. 하게 네네네. 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그 혹시 뭐 그 청문회 보시진 않았겠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뭐 이러저런 얘기 그 워낙 네.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네네.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아, 있죠. 이제 청문회 준비 기간, 청문회가 아니죠. 장관 임명을 받으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피지명된 후보자가 된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법무부에서 파견된 사람들하고 같이 예, 각종 예. 자료를 준비합니다. 답변 자료를, 청문회 예. 자료를.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 청문회 법무부 장관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 출퇴근 시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조민 씨 얘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창장 위조. 이 표창장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 제기였고, 두 번째 의문 제기가 뭐냐면 의전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학점도 안 좋고 유급을 할 정도인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혹시 당신이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 이때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자들하고 잘 얘기도 잘 안 나누고 뭐 했다고 하니까 그 조민이라는 그 딸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제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자기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나는 이걸 내가 한 적이 없다, 이건 다 집사람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불거진 게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개입이 또 터져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했다라고 다 이제 자기는 증언했네. 그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는 뭐 강남 아니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해서 뭘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살가운 아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에게 한 일을 보면 본인도 개입을 하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시험을 봐서 미국에 당시 재학 중이던 아들 쪽지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그게 나는 무뚝뚝한 부산 남자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주변에 부산 사람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사람들 다 그렇던가요? 아니요. 엄청 따지던데요. 아이고. 아니, 어쨌든 본인은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웅동학원이 터져요. 웅동학원은 뭐냐? 조국 씨의 부친이 건설회사를 부산에서 꽤 크게 뭐 도급 순위가 뭐 60위, 50위, 60위 뭐 그 정도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 당시에 돈 많이 번 거를 웅동중학교를 인수하는 그 웅동학원입니다. 그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가 터져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터진 게 뭐냐면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감찰 무마까지 터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청문회에서 했어요. 뭐다 청문회 전에. 그리고 그게 청문회에서 이제 다 이제 하는 건데 다 모르세죠. 뭐 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국민들이 여론이 엄청 나빠지죠. 저런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Ministry of Justice예요. 정의로운 부서라는 뜻이거든요. 정의를 다루는 부서라는 뜻인데 그 justice라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맞는데 그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지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조국의 강이 시작된 거예요. 참 재밌다 듣고 보니까.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을 하니까 그래요. 아니 준비하느라고 우리 이 교수님은 노고가 크셨지만 이것도 저것도 뭐 그냥 흘러가는 데 조금 듣다가 이렇게 그 좀 나름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아 그랬구나 이게 조국이었구나 하는 거로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네네. 이 교수님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네네. 저기 2편에서 네네. 이제 새로운 것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1편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2편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